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서 경매 신청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점을 볼 때 올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높은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이 영끌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지고 응찰자도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올해 낙찰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이 내용은 경매 관련 부동산 전문가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재구성해 본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탕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만 한번 짚어본다면 올 하반기까지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집 한번 잘못 샀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올 하반기까지 이게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점은 확실하게 짚어뒀습니다. 여기서 또 영끌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지고 응찰자도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 요 내용을 보면 영끌 아파트가 경매로 계속 나오는 거야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께 이야기했으니까 구독자님들은 별 다른 감흥을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응찰자도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에 대해서는 크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선행 지표로서 경매라는 게 꽤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동산 기획보고서를 계속 작성할 때 꼭 들여다보는 지표가 바로 이 경매입니다. 부동산의 주요 선행 지표 요걸로는 첫 번째 미분양 수치가 있겠네요. 미분양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속도, 물량 요거에 따라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도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거 미분양은 아파트 매매가하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반비례. 두 번째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 직전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상승하기 직전에 선행해서 이게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의 변화는 모든 부동산 기획자들한테는 이게 뺄 수 없는 항목이긴 합니다. 전세가율. 그러나 전세가율은 간혹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팍팍 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이 좀 그렇습니다.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2+2해서 4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 이게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된 건데,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미리 4년치 전세가를 인상해서 받아버리는 이런 변수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전세가를 올려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튀는 게 바로 이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아파트 매매가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같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게 절대값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수치를 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늘었으니까 이번 달에는 매매가가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 기존 최고 거래량과 최하 거래량 그리고 평균 거래량, 거기에 현재 매도하려고 시장에 내놓은 매물의 이 전체적인 수량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거래량이 전달보다 조금 늘었다면서 이제부터 바닥 찍고 폭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똑같은 이야기 10번 얘기하면 한 번 정도 겨우 맞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그 한 번 맞으면 상당히 본인이 예지력이 있는 듯이 행세를 하면서 여러분께 책도 팔아먹고 상담비도 받아먹고 매물 추천해주고 뒷돈도 받아먹고 그러는 겁니다. 거래량은 매매가의 선행지표로 쓰이긴 하지만 전세가율보다는 이게 약간 후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잔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전세가율이나 이 매매 거래량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불인이들이 가장 잘 속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 계약 시즌이 좀 몰려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 요게 달라요. 통상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이때가 되면 당연히 계약 만료가 되는 집들이 많아지니까 또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전세가나 거래량이 팍 튀기도 합니다. 마치 뭐 우리가 공복에 아이스크림 한 통 다 퍼먹었을 때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가 순간적으로 팍 와갖고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 그런 것처럼요. 자, 요런 거는 그냥 성수기 시즌에 일상적으로 한 번씩 꼭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로 만약에 이제 언론이 이걸 기사로 도배를 다 해버리면 거기에 넘어가는 불인이가 있는데, 그 불인이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면 저도 좀 긴장을 하긴 합니다. 자, 네 번째, 공급 물량입니다. 이 부분 부동산 폭등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가 바로 요겁니다. 공급 물량 부족. 자,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오류가 상당히 심각한 게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만 공급 물량으로 취급하는 이 선택적인 데이터를 여러분께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을 궁지로 몰기도 하고, 그게 또 실제는 실전에선 잘 통하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과 함께 신규 입주 물량, 지금 막 입주하는 그런 물량들, 그리고 구축의 매도 대기 매물, 요거까지 다 한꺼번에 더해서 현재 공급 물량으로 봐야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 아파트 매매가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인허가 물량만으로 수요와 공급을 따지던 그런 시절은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으면 그걸 판단하는 기준 데이터도 바뀌어야 하는데, 정말 이 고리타분한 부동산 꼰대들이 고집을 계속 피우긴 또 합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의 선행 지표들을 제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또 이 중에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건 단순 지표일 뿐 절대적인 건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각 부동산 선행 지표들을 이거를 다 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대략의 값을 종합해서 예상해 보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부동산 예측입니다. 간혹 이런 데이터 중에 자기가 필요한 일부만 이렇게 뽑아서 침소봉대하고 또 선별적으로 그것만 부각시키면서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는 반사기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등론자들에게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죠. 자,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영끌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지고, 요 부분 제 앞부분, 영상 앞부분에 있던 영끌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지고, 이런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거 일일이 다 분석하기 귀찮다. 언제 이거 다 분석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집을 사고 팔고 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인이분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부동산의 비밀 TV를 구독하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실에스 응찰자 영명 영끌 아파트 경매 대거 등장. 자,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잠실 엘스, 여기는 송파구의 대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또 엘리트, 그러니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중에 하나고, 2호선 역세권에 뭐 5678세대 대단지, 그리고 한강 바로 옆이고 걸어서 강남구까지도 갑니다. 어지간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여기가 비교적 안정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엘스, 리센츠, 뭐 트리지움, 파크리오까지 여기가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는 정말로 하락기가 좀 심하게 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움직이지 않는 가격들이에요, 여기는. 자, 응찰자 0명이던 그 매물을 보니까 엘스의 45평이었습니다. 전세가는 지금 15억부터 있었고 매도 호가는 34억부터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가 그런데 34억 7,600만 원으로 요게 책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현재 시세랑 같네요. 좀 무거운 상태라서 응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2차 경매가 나올 텐데, 2차 경매 최저 입찰가는
27억 8천만 원입니다. 요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경매 시장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서울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67%나 증가한 수치이고, 이거는 9년 만에 지금 가장 많은 경매 물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 대부분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을 못 이기고, 거기에 지금 나라가 경제가 좀 엉망이죠. 거기다 또 부동산 경기가 이게 위축되면서 결국 집을 못 팔아요.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매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의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올 하반기까지 지금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연초죠.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동산 선행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알아봤죠. 경매도 부동산 선행지표의 하나로서 아주 자주 잘 활용되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